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은 성공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한 남자의 인생 회고록이자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낯설어진 고향에 다시 뿌리 내리려는 한 영혼의 섬세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잊혀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23살, 제 세상의 지도는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신기루를 향해 떠나는 미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주머니는 가난했지만 가슴속은 누구보다 뜨거운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어색한 관습의 장벽 앞에서 젊음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채 배우기도 전에 저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접시를 닫고 주말에는 책과 씨름하며 잠을 잊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낯설었던 미국 땅은 서서히 나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덧 번듯한 내 집이 생겼고 손에 쥔 푸른색 미국 시민권은 지난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본명 대신 영어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졌고 정작 저는 기억 속의 한글 철자를 더듬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성공에 둘러싸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향의 풍경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서울 남영동의 굽이진 골목길과 그곳을 채우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련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60을 맞았습니다. 그해 유난히 아내와 저는 동시에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그 눈빛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듯 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명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땅은 노인이 되어 살아가기엔 너무나 외롭고 낯선 곳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날아오는 의료비 고지서는 늘 예측 불가능한 공포였고 보험사와의 전화통화 한 번에도 온몸에 기가 빨리는 듯했습니다. 한때 부대끼며 정을 나눴던 친구들은 은퇴 후 따뜻한 플로리다로 건조한 애리조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섬처럼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향의 소식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9호선까지 생겼다더라. 한강변에서는 밤마다 화려한 불꽃 축제가 열린다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며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서류 가방을 가득 채웠던 성공의 기록들도 빛바랜 사진첩 속 젊은 날의 추억도 조용히 접었습니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오랜만에 되찾은 부모의 환한 웃음을 보며 이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13시간 동안 쉼없이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짙은 어둠 속으로 마침내 작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향, 서울이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젊은 날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흙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돌아온 거 맞을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 속에는 지난 30년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익숙한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지만 제 기억 속 서울은 여전히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변화만큼이나 제 마음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첫 한 달, 돌아온 고향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버튼만 누르면 집 앞으로 찾아오는 카카오 택시까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이 고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불시착한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설렘도 잠시 두 번째 달이 되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어르신, QR코드 찍으셔야 해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초점을 잃고 헤매는 내 손가락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매일같이 새로 생겨나는 한국의 신조어와 디지털 용어들은 외계어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유료보험공단 창구에 앉아 국민연금 기록을 확인하던 날, 저는 또 한 번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곳에선 그저 종이 서류 몇 장으로만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서류, 새로운 절차들. 분명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왔지만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집을 판 돈을 전부 가져왔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서울의 집값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먼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망감도 잠시, 어둑한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뿌리인가 봐. 아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것은 이미 가슴속이 너무나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첫 두 달은 익숙함과 낯설미 뒤섞인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간판은 분명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차들은 마치 암호 해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앱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모바일 본인 인증이 먼저입니다. 은행 직원의 친절한 설명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했지만 정작 고향에서는 서류 한 장 제대로 뗄 줄 모르는 무능한 노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국외소득증빙 서류라는 생소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두세 번을 되물어야 했고, 유료보험공단에서는 과거 체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나에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마치 전혀 다른 나라의 것처럼 복잡하고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을 때의 경험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진료과 선택하셨나요? 라고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배가 아파서 왔을 뿐인데 내과인지 외과인지 가정의학과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환자로서 존중받고 안내받았던 내가 고향에서는 절차를 몰라 헤매는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일 코너에 진열된 복숭아 4개에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보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서 $5면 한 상자 가득 살 수 있었던 과일들이 이곳에선 금값과도 같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웠던 지하철 또한 앱 기반의 복잡한 요금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한참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질감은 사람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빠르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이 마주쳐도 아무런 표정 없이 시선을 피하는 이웃들. 낯선 사람에게도 가벼운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었던 미국에서의 삶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빨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세대 차이라는 더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젊은 조카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절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 카공족 아세요? MBTI가 뭐예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브이로그로 하루를 기록하는 새로운 세대들 속에서 저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았지만 사람들의 마른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거리를 채우는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차라리 미국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낯설음과 서러움 속에서도 아주 작은 온기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 때마다 들려오는 어서 오세요. 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인사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툭 던지듯 건네는 많이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심한 듯 건네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정이라는 것이었을까요? 낯설지만 익숙한 것들, 익숙하지만 낯설어진 마음. 그 경계 어딘가에서 저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지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동네 병원 접수 절차도 제법 익숙해졌고 시장 상인들과는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로처럼 느껴졌던 골목길도 이젠 내 발걸음에 익숙하게 감겨옵니다. 아내와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십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미국에서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일했던 지난 30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의 노년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늘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목표에 밀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영어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저는 말수를 줄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흐린 날의 구름도 창밖을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도 바쁘게만 살아온 나를 잠시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틈 사이로 나이듦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나의 삶을 오롯이 내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다는 안도감.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가끔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이들은 늘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한국 생활은 좋아요? 아빠, 김치찌개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응, 정말 좋아.
다시 돌아오길 참 잘했어. 그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빛나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 조금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기쁨.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다른 할머니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지하철에서 손주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같이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멀리 있었고 명절에도 텅 빈 식탁에서 홀로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카가 불쑥 찾아와 안부를 묻고 옛 동네 친구가 불쾌해진 얼굴로 밥 한 끼 사겠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일상들이 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의 미흡함, 만만치 않은 물가 부담, 여전히 복잡한 행정 시스템 등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이웃이 있고 내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말이 통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땅에서 기쁘게 늙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한강변을 걸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고맙다.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 그 말이 비록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가장 큰 울림으로 번져나갑니다. 혹시 당신도 낯선 땅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의 귀환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삶에는 돌아와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과 가치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일평생을 꿋꿋이 버텨온 당신, 이제는 조금 편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한국은 당신의 뿌리이고 여전히 당신을 품어줄 따뜻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